대략 180만 년 전 등장한 초기 호모 에렉투스는 이전 하빌리스와 비교해 급격한 신체 변화를 보여줍니다. 에렉투스를 대표하는 160만 년 전 투르카나보이는 유인원의 잔재를 벗고 현대적 신체 비율을 갖추었습니다. 키는 120에서 170cm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팔은 짧아지고 다리는 길어졌습니다. 골반이 좁아지고 대둔근이 크게 발달해 단순한 보행을 넘어 달리기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로 변화하였죠. 아치형 발바닥과 짧고 굳은 발가락은 장거리 이동 시 충격을 흡수하고 보행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흉곽은 이전보다 납작한 형태로 좁아졌으며 복부의 소화기관 용적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턱과 치아가 작아지고 안면 돌출이 완화되었으며 뇌용량은 600에서 900cc로 30%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거 투박한 올드한 석기를 넘어 훨씬 세련된 아슐레한 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발달했음을 시사하죠. 또한 어깨관절이 상방에서 측면을 향하도록 재구성되었고 투척 능력과 도구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투척 능력은 에렉투스를 강력한 포식자로 만든 핵심 무기 중 하나로 사냥감을 멀리서 타격하여 부상 위험을 줄이고 사냥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초창기 학자들은 에렉투스의 급격한 신체 발달의 원인을 주로 육식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육식 동물이 높은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진 않으며 고기 소비와 뇌 용량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영장류학자 리처드 랭엄은 하빌리스 진화의 핵심 요인이 육식이었다면 에렉투스로의 진화는 불의 사용과 익힌 음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상당량의 육식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육식 동물에 비해 턱없이 작은 입과 치아, 빈약한 턱 근육을 가지고 있죠. 질긴 생고기를 씹어먹기엔 부적합한 신체 조건이지만 음식을 익혀 먹으면 소화 효율을 높여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식은 음식물에서 흡수하는 전체 에너지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소화 과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전분을 익혀 먹을 경우 소화율이 60에서 95%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달걀과 같은 단백질 역시 50에서 90% 수준으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열에 의하여 복잡하게 엉킨 펩타이드 결합이 풀리고 소화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을 익히면 유해 세균과 기생충을 제거하고 부패를 늦춰 식품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화식은 식물이 지닌 쓴맛의 독소를 제거했으며 오랜 시간 견고하게 쌓아 올린 식물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례로 카사바는 돼지조차 먹을 수 없는 맹독성 시아나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가열을 통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죠. 화식을 통해 일부 독성 식물까지 식재료로 활용하면서 인류는 풍부한 탄수화물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불은 수면 중 포식자의 위협을 막아주었고 체온 유지에 소모되는 일량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화식은 섭취 가능한 식재료의 범위를 넓혀 생존율을 끌어올렸으며 유전자를 후대에 퍼뜨릴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006년 BBC는 원시적 생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자 9명을 대상으로 12일간 침팬지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과일과 야채, 견과류 등 50여 종의 식재료를 충분히 섭취했지만 대부분 먹어도 배가 고프다 호소했으며 평균 4.4kg의 체중 감소를 겪었습니다. 일부 생식주의자들은 요리 자체가 식품의 생명력을 파괴한다고 믿지만 실상 생식은 만성 에너지 결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생식을 지속한 여성의 50%가 생리불순을 경험하고 남성은 속욕이 크게 감퇴하는 번식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현대의 생식은 과거 수렵체질인이 구할 수 없었던 고열량 기름과 당도가 높은 과일과 야채, 노동 강도가 낮은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생식만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온전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인류 진화에서 화식이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랭엄의 요리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높고 큰 지지를 받아왔지만
중요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불을 사용한 고고학적 증거가 호모 에렉투스의 등장 시점보다 훨씬 뒤늦은 100만 년 전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도워크 동굴에서는 100만 년 전 탄화된 뼈와 재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접 피운 불인지 아니면 자연 화재에서 얻은 불씨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재해 흔적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을 활용했음은 분명한 사실이죠. 스페인 시마델 엘레판테 유적의 120만 년 전 에렉투스 치석에서는 미세한 식물 섬유와 곤충 파편, 익히지 않은 전분입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초중기 에렉투스에서 화식이 보편적 영양 섭취 방식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학적 증거 역시 화식의 전면 도입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죠. 나무가 탈 때 발생하는 독소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AHR 유전자 변이는 약 50만 년 전 인류 집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화식은 예상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불 사용 이전 에렉투스의 주요 신체 특징들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즉 불의 사용이 뇌의 진화를 이끌었다기보다 오히려 뇌의 발달에 의해 불 활용 능력이 발현되었을 수 있죠. 물론 불을 피운 흔적이 보존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화식이 에렉투스의 진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리처드 랭엄은 만약 에렉투스가 날 음식만 먹었다면 하루 8시간 이상을 씹는 데만 소비해야 하므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신체 자체가 화식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입증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다니엘 리버먼은 요리가설의 시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석기를 이용한 음식 전가공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덩이줄기와 생고기를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와 석기로 자르고 두드리는 전가공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식단의 3분의 1을 생고기로 제공할 경우 덩이줄기만 먹는 것보다 씹는 힘과 횟수가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석기로 자르고 두드리는 작업을 추가할 경우 분쇄효율은 40%나 급증했으며 씹는 힘과 횟수 또한 추가적으로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식과 석기 가공의 결합만으로 섭취효율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죠. 석기를 이용한 전가공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200만 년 전 케냐 쿠비포라 유적이 있습니다. 하빌리스에서 에렉투스로 전환되던 시기에 해당하는 이 유적은 당시 이들이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식단 전략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임팔라와 하마, 코뿔소의 대형 포유류뿐만 아니라 악어, 거북, 메기의 수생동물을 섭취하는 적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뼈에 새겨진 절단 흔적은 관절 분리와 내장 제거, 살코기 절치 등 매우 체계적 도살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하기 직전 복잡한 육식 전략과 정교한 석기 활동 능력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하죠. 물고기와 거북이 같은 수생자원은 뇌성장에 필수적인 DHA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맹수와 충돌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품질 식량이었습니다.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의 180만 년 전 유적의 동물뼈를 분석한 결과 석기의 절단 흔적이 맹수의 이빨 자국보다 먼저 새겨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관절을 분리하거나 살코기 부위를 체계적으로 해체한 흔적은 맹수가 먹다 남긴 찌꺼기를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 능동적 사냥과 도살이 수행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즉 후기 하빌리스는 사체 청소 부위자 맹수의 사냥감이었던 굴욕적 과거를 극복하고 영양가 높은 육류를 선점하는 포식자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알 수 있죠. 다만 육식 위주의 식단 전환이 곧바로 완전한 신체 적응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쿠비포라에서 발굴된 170만 년 전 초기 에렉투스 화석에는 동물간을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비타민 A 과다증의 골종양 흔적이 발견됩니다. 당시 이들이 고농도의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처리할 만큼 유전적으로 진화하지 못했음을 반증하죠. 한편 데이비드 캐리어의 지구력 사냥 가설에 따르면 에렉투스의 급격한 두뇌 발달의 원인을 단순한 육류 섭취 때문이 아니라
두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던 선택압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육식동물의 사냥은 폭발적 힘과 속도에 주로 의존하므로 복잡한 인지 전략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체격이 작고 느렸던 호모 하빌리스에게 주변 환경 분석과 도구 활용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사바나의 더운 환경에서 채모가 줄어들고 에크릿 땀샘이 발달한 이들은 효율적인 체온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지구력 사냥 전략을 발전시켰죠. 즉,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한 공간 기억력부터 동료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그리고 정교한 석기 제작 기술의 전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생존 방식은 두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강력한 선택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리버먼은 지구력 사냥 가설에 비판적입니다. 장거리 추적 사냥은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특수 사례이며 대부분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협동 사냥과 매복, 함정, 투척과 같은 전략이 훨씬 일반적이죠. 특히 수킬로미터를 장시간 달리는 사냥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비효율적 전략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체가 달리기보다 오히려 채집한 식량을 들고 장거리를 걷는 활동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류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누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강제적인 운동을 위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 코트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가량의 가벼운 조깅이 건강에 가장 효율적인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보우리 유적의 다카 두개골은 100만 년 전 후기 에렉투스로 분류됩니다. 다카 두개골은 두꺼운 뼈와 아나상 융기가 발달된 강건한 형태를 보이며 뇌용적이 1000cc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화석은 에렉투스에서 하이델베르크인으로 변화하는 중간 연결골이 해당하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또한 아시아 에렉투스와 형태적 유사성을 공유하는데 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집단 사이의 계통적 연결성을 시사하죠. 후기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동력은 시기상 불의 통제 능력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불은 춥고 척박한 고위도 지역에서 생존을 돕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100만 년 전 인도네시아 자바 원인과 70만 년 전 중국 베이징 원인의 등장은 불을 통한 에렉투스 확산의 근거가 됩니다. 중국 저우커우덴 유적의 탄화된 동물뼈와 재의 흔적은 이들이 베이징의 매서운 추위를 극복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90만 년 전 영국 해피스버그 발자국 화석은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에렉투스가 생존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7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에렉투스 중 일부 집단은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의 공통 조상으로 추정되는 하이델베르크인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대표 화석으로 에티오피아 보도 두개골과 잠비아 카브의 두개골이 손꼽힙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뇌용족은 1300cc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집단 내 협동과 전략적 사고, 복잡한 의사소통의 발달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빈 던바의 사회적 뇌가설에 따르면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수렵 채집을 위한 상호 협력이 강화되면서 되뇌 피질, 특히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인지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지능 발달은 단순한 기회포착형 사냥법에서 대형 초식동물 그룹을 겨냥한 조직적 사냥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졌죠. 실제 아프리카와 유럽 여러 유적들에서 코끼리와 코뿔소, 말, 사슴 등 대형 포유류의 뼈가 다량 발견되며 석기로 해체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독일 쇠닝겐 유적에서는 40만 년 전 대형 목재 투창과 도살된 말 10여 마리의 뼈가 무더기로 출토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인의 식단은 육류에만 국한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게세르 베노트 유적에서는 열매, 견과류, 뿌리식물 등 55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적이 발견되었죠. 또한 이곳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덕 은적 및 잉어를 찜 형태로 조리해 먹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양서류와 거북이, 물고기, 게, 조개, 곤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잡식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호미닌부터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하이델베르크인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채식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육식의 비중을 확대해 왔습니다. 결국 인류 진화의 핵심은 특정 식단이 아니라 광범위한 잡식과 음식 가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회주의적 유연성에 기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